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십니다. 어제 이러한 하락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아래로 꼬리를 만드는 움직임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정리해놓은 글이 있는데,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어떠한 것도 바꾸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하루 이러한 하락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제 다 덮어주는 상승으로 일봉에 마감을 해주었고요.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이 구간 내 움직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또 한 번의 꼬리를 만들어줬죠. 또 한 번의 꼬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꼬리를 만드는 움직임 자체가 언뜻 생각하면 이런 꼬리들이, 야, 이게 전부 다 저항의 근거 아니야? 결국 이제 이렇게 꼬리를 만든다는 건 그냥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꼬리의 흔적은 이러한 그 저항 구간의 방어를 위한 그 숏 포지션의 오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꼬리에 대해서는 무작정 저항으로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저항 구간에 대해서 이 저항을 희석시키는 움직임이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 뭐 비트코인 무빙 요즘 왜 이래,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어쩌겠다는 거야 라고 되게 혼란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 내의 움직임이다. 전혀 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제 가격적인 변동성을 만들기 위한, 상방의 변동성 또는 하방의 변동성을 만들기 위한 어느 정도 구조적인 이제 수렴의 과정이다. 넓게 보면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이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이 계속해서 이제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약하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전환선과 기준선이 같이 올라가는 좀 어떤 급격한 무빙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일목의 이론에 근거하여 붙어 있고, 이게 전환선이 따로 기준선 따로 이렇게 막 간통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선으로 쭉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방향이 나오는 그 방향이 뭐 위일지 아래일지는 결국은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강한 추세적인 상승의 힘이, 상승 또는 하락의 힘이 실릴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봉의 마감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지금 뭐 굳이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이 700불 사이의 구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어지러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중간에 저는 이제 하나의 구간을 더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나간 이제 몇 개의 캔들의 종가와 시가, 그리고 어제 이제 종료된 이 양봉의 이제 50% 중심값 부근을 체크를 한다면 이러한 체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체크를 하고 4시간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일단 계속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명확합니다. 이 구간 이탈 전까지, 주봉 시가를 포함한 이 구간 이탈 전까지, 이 구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래로 더 내려갈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명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하방의 기준에 대해서 일단 지금 4시간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뭐 음봉, 꼬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떠한 결과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는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게 됩니다. 이 사람이 트레이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재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던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락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큰 급락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 하락을 만들 때 선물 시장에서 그간의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큰 볼륨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뭐 막대상으로는 막 길어 보이지만 옆에 수치를 보시면 이전의 청산 물량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미약한 물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구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이제 어떤 포지션의 청산 정도가 크지 않다. 거기에 저렇게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과열권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예전과 조금 차이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펀딩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해서 레버리지 포지션이 계속 더 이제 신규 레버리지 포지션이 오픈이 됐는데 펀딩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펀딩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이제 시장가 매수 매도 볼륨에 대한 비율을 살펴봐도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인 즉슨 이제 신규로 오픈돼서 레버리지 포지션에 이제 증가하는 것에 가담하는 롱 포지션보다 숏 포지션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하락을 만들었던 때와 때 체크했던 데이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해 봐라. 지금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어떠한 롱 포지션의 청산을 통한 음봉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이 구간을 방어하기 위한 시장가 숏 포지션이 오픈되고 있고 현물의 매도복을 통해서 이러한 방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든 사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지금 이 음봉의 움직임을 이것과는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꼬리 저항 구간에 대한 이제 꼬리를 만들면서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숏 포지션의 근거가 되므로 이러한 꼬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연쇄적인 청산으로 인해서 더 강한 상승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꼬리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일본 기준에서 체크했던 구간 이제 그 일본 캔들의 시가, 종가 그리고 중심값들이 모여있는 구간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뭐 장기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를 살펴보면 지금 4시간 일목 기준 전환선과도 굉장히 겹쳐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지지 레벨이 되겠다, 이탈 기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구간까지 갈 일도 없기 때문에 이런 순차적으로 이러한 레벨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구간, 지금 기준선을 포함한 주봉 시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했던 이 구간 이탈 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은 접어놔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큰 내용에선 변경된 게 없어요. 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전혀 이제 동요하지 않으실 테지만 계속해서 이 구간의 움직임입니다. 계속해서 이 구간의 움직임이고 후행 스팬을 살펴봐도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후행 스팬은 종가를 통해서 이 선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고 했죠. 계속해서 이 선 두 개의 선 사이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현재의 움직임에 뭐 이렇게 막 꼬리를 만드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어요.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고 어지럽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정해진 구조에서만 접근을 하면 된다. 너무 간단합니다. 4시간봉 차트상 선행스팬 2의 기울기도 미약하지만 올라가고 있고 선행스팬 1도 올라가고 있고 기준선도 올라가고 전환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일목의 선을 근거로 했을 때 아직까지 상승 우위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시원한 움직임을 못 만들어주고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것이 왜 그러냐 물어본다면 결국 이제 못 뚫어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러한 흔적들을 만들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장가 포지션들이 오픈이 되면서 점점 이 구간이 뚫렸을 때 숏 세력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저항 구간을 꼬리를 만지며 터치하면서 매물대를 희석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똑같이 접근하셔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구간 내에 움직이고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결론 지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러한 음봉이 나오면서 또 막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거기 그런 불안감을 만드는 움직임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구간만 보면 된다. 이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난 전체적인 구조가 상승 우위의 구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를 돌파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 시장이고요. 그마저도 이 구간 사이 구간의 움직임에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더 체크했습니다. 이 구간 여기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네이버 컨텐츠나 텔레그램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개별 차트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근거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항상 성공하는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살아남기 채널의 제이보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